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의견은 배꼽과도 같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개인으로 만들고 삶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슬쩍 갖다 놓은 것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은 심오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실존적 질문을 던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 전날 제 피드를 훑어보던 중에 갑자기 이 질문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파랗다는 소리처럼 분명하지만 어떤 광고나 뉴스도 제 생각을 바꾸거나 뭔가를 사게 만들지는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제가 광고나 스폰서를 받은 소셜미디어 포스팅이 제가 어떤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그 광고가 효과가 있을까요? 게다가 여러분은 광고에 신경 쓰시나요? 모두 건너뛰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 언론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속임수를 알고는 충격을 받았죠. 이상한 점은 많은 기술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중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존재했죠. 심리학자들이 수면자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1940년대 후반부터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편파적인 선전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를 일축해버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더 잘 알고 있다고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메시지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말해서 초기 메시지가 충분히 강력하다면 우리는 출처를 잊게 되고 그 메시지는 더 오래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은 여름 최고의 영화와 같은 대담한 문구처럼 영화의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영화평들을 아실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신경 써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거의 항상 그러는데 왜냐하면 저는 저를 속일 수 없는 사람이자 관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지어 인용된 영화평을 쓴 사람이 영화를 만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렇게 말하겠지. 그저 표를 팔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 금요일 밤 친구가 제게 공룡 영화를 봤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 근데 재미있다고 들었어 와 같은 말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쥬라기, 조스, 8탄 2명이요 라고 말하기 전에요. 그리고 깜짝 놀랄 사실이 있어요. 이 영화는 올 여름 최고의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인식에 대한 모든 것, 바로 틀짜기 효과입니다. 언어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이 어떤 것에 대해 특정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어떤 샴푸를 사기로 결정하는지에 이르기까지 틀이 짜여진 것들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비효과적인 상품보다는 90% 효과적 상품을 살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리고 살코기 80% 소고기는 어떨까요? 확실히 20% 지방 소고기보다는 더 좋은 것 같네요. 언어의 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낡아 빠진 옷장을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앤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읽은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할인이라는 단어보다 과다 지불이라는 단어에 더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93%의 사람들이 체크인을 나중에 할 때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 더 일찍 항공편을 체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찍 체크인을 할 때 할인이 있다고 하면 67%만이 더 일찍 체크인을 합니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멜 바이스 반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걸 조사하기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요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이 있는 줄은 몰랐죠.
기본적으로 이는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는 겁니다. 헝가리 의사 제멜바이스 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그는 손을 씻으면 환자들이 아프거나 감염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놀라운 발견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도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동료들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의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입되었던 믿음은 신사의 손은 질병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쉿! 이는 아주 오래전인 1846년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멜바이스 박사의 이야기는 잘 끝나지 않았고 손 씻기는 또 다른 100년 동안 상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과 대중매체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 수많은 정보의 원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신념에 맞는 것들을 소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과 상반되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채널을 시청하고 같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며 같은 출처를 신뢰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메건 마클의 팬은 그녀의 사진을 보고 와, 그녀는 완벽 그 자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평가들은 마클의 드레스 주름에 초점을 맞추고 그녀는 항상 단정하지 않네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의 편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시력이 나쁜 게 분명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거든요. 이렇게라면 자신의 의견이 검증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면 통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비극이지만요. 이는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세계 뉴스에서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많은 통계와 자료를 포함한 이야기보다 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2007년에 한 연구팀이 두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5와 설문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설문지는 한 나라의 인구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통계로 가득 찬 메시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여러분의 재정적 선물의 결과로 그들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어린아이의 사진이 포함된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그룹에게 $5의 일부를 기부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 그룹은 평균 23%를 기부했고 두 번째 그룹은 2배인 46%를 기부했습니다. 단내림 효과도 꽤 유용한 수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며 똑똑한 광고주, 마케팅 및 영업사원들은 이를 알고 항상 활용하죠. 이는 우리가 얻은 첫 번째 작은 정보를 바탕으로 편견을 만들고 나머지 보트가 도착하기 전에 그 탓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보세요. 여러분은 사물이나 인물 사진을 찍고 그 일부를 자르고 그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험적인 캠핑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셀카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줌아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웃집 뒷마당에 있는 몇 그루의 나무와 함께 덤불 근처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캠핑 사진처럼 많은 좋아요를 받진 못하겠죠. 마케팅 용어로 말하자면 이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높은 가격을 제시받고 그것이 얼마인가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할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입어본 그 코트가 여러분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데 가격표에는 $500라고 적혀있고 판매원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150에 판매한다고 말한다면 판매 완료! 그리고 한 시즌이 지나가면 여러분은 염가 세일 코너에서 $50에 판매되고 있는 똑같은 코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단내림 효과죠. 가장 교묘한 속임수 중 하나는 상업적 매체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힘과 영향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죠. 하지만 저요? 아이 참, 제가 전에 말했지만 다시 말할게요. 전 이런 데 속기에는 너무 똑똑해요. 여기서 우리는 제3자 효과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분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자신이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취약해질 겁니다. 이상하죠? 이는 제가 아주 잘 속는다는 뜻이 분명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고 제 마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 형성될 수 없다면 왜 기업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소비할까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보세요. 저는 완전히 이해해요. 여러분은 작은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동의 없이 우리의 마음과 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기업들의 조작 게임에 나오는 병정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징징이가 아니라 밝은 면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건전한 의구심이라고 하죠. 건전한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밝은 면의 최신 영상을 통해 얻게 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미디어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채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아직 미디어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